오늘도 윈썸 하세요. 안녕하세요. 윈썸님들, 윈썸 타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에 영상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일상이 행복한 날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와 반드시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제너럴 리딩인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주세요. 제너럴 리딩은 제가 영상을 올린 시점이 아닌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고 계신 현 시점 기준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복채로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예쁜 댓글인 거 아시죠? 오늘도 카드 이미지 4장을 준비했어요. 카드 선택을 하실 때에는 주제와 다음 나의 연애 상대는 누구일지 마음껏 상상을 해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이끄는 카드 혹은 눈길이 가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잠시 후에 랜덤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선택 마치셨겠죠? 아직 선택 못하신 분들은 잠시 영상 멈춰 놓으시고 천천히 선택하신 후에 다시 영상 봐주세요. 네, 그럼 왼쪽부터 번호 공개 시작할게요. 5번, 2번, 6번, 3번 이렇게 정해졌고요. 5번 카드 리딩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번 번호 받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나와 반드시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는 어떤 사람일지 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먼저 우리 5번님들께서 만나시게 될 반드시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5번님들께서 반드시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의 특징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장 더 뽑을게요. 여러분들께서 만나시게 될 다음 연애 상대자의 특징 어떤 사람일지. 네, 우리 5번님들께서 만나시게 될 다음 연애 상대의 특징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보다는 나이대로 따지게 된다라면은 연하이실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카드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대방 분께서 만약에 여러분들과 동갑, 같은 나이던가 아니면은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다고 하더라도 이 상대방 분은 좀 경험이 부족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경험은 연애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애 스킬이 조금은 남들보다는 부족한 어떤 행동을 좀 보여주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의 외적인 모습은요, 일단 좀 귀여운 모습의 인상을 갖고 계신다라고 카드가 보여지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피지컬 자체도 좀 아담한 여성분이실 것 같다라고 카드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상대방 분의 성향 자체는요, 조금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기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들을 좀 잘 들어주는 그런 성격. 그래서 무난하고요. 많은 사람들과 좀 어울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다수의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극소수의 사람들하고 아니면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와의 소통을 더 중요시 생각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좀 성향이 연애적인 부분에 대한 스타일로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계와 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집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고요. 상대의 상황이라든지 상대의 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수용적인
모습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어쨌든 개인적인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 분이 집안 환경, 그러니까 가정 환경 자체가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좀 어려웠던 가정 환경을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좀 일이나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분이다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좀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금전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지 못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서 좀 이것저것 하시는 일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정식적인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도 부수적인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 상대방 분은 책임감과 근면성실함을 장착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본인이 힘들고 지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맡은 바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져가 보려고 하는 좀 되게 뭐라 그래야 돼? 끈기 있는 성격, 성향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은 MBTI로 따지게 된다라면은요, 이에 외향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내향적인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들의 카드가 더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I의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N의 특징이라기보다는 I, S, 그 다음에 F의 성향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데, T의 성향과 F의 성향이 조금은 좀 비례하게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BTI로 따지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본인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계획성을 가지고 이 삶을 좀 살아간다라기보다는 좀 미숙한 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ISFP? 일 것 같아요. MBTI로 따지면은. 그래서 되게 쾌활하고 명랑하고 먼저 막 다가가는 스타일은 좀 아니신 것 같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들을 좀 열게 되시는 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특징을 가지고 계신다. 좀 귀엽게 생기신 분이실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예쁘장, 곱상하게 생긴 그런 남성분이에요. 외적인 모습은. 자, 그럼 상대의 직업적인 특징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님들과 만나시게 될 상대의 직업적인 특징. 이거 먼저 메이저 카드를 뽑을게요. 상대방 분의 기본적인, 직업적인 특징은 뭘까요? 이 상대방 분의 직업적인 특징 자체가 조금은 냉철함과 객관성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굉장히 조금은 이런 지식을 요하는 그런 직업의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학문적인 지식이 좀 크고 많은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카드가 뜻하는 건 연구직이라든지 교수직, 이런 교육 쪽에 좀 담당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현재로서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상대의 직업적인 특징. 그래서 스트레스적인 요소도 굉장히 크고요.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내가 직업적인 어쨌든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좀 이렇게 계속 파야 되는 그런 좀 직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혜롭고 되게 현명함을 좀 유지하고 계시고, 이 상대방 분이 또 일을 하실 때에는 굉장히 좀 지적인, 똑똑한 그런 사람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문 연구에도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자, 교수, 연구직, 이런 이제는 직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받는 좀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크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과 만나시게 될 직업적인 특징입니다. 상대방 분의. 그럼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만나게 될지를 또 뽑아볼게요. 우리 5번님들과 반드시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자는 우리 5번님들과 어떻게 만나게 되며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의 카드를 뽑았을 때 일단은 서로가 서로를 좀 챙겨주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상대방분의 상황이 조금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되게 바쁘고 이런 좀 분이시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상대의 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이제 상황적인 부분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 분을 위해서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쓰이는 행동들을 좀 하신다거나 왜냐면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분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조금 더 관심을 표현하게 된다거나 나의 마음을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로 쓰여지고 있다 보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더 잘해야겠다라는 좀 마음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게 되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상대방 분은 마음이 통하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좀 불타오르는 그런 연애를 좀 하신다라고도 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연애를 하는 만큼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과 그리고 임팩트가 굉장히 강렬한 어떤 연애,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연애를 하실 가능성도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과 같은 그런 좀 불타오르는 관계였다 보니까는 추후 나중에는 우리가 초반에 어떤 초심 혹은 초심을 잃고 아니면 이전과 같은 행동력이 보여지지 않을 경우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을 좀 느끼실 가능성도 있다라고 카드가 보여지는 만큼 좀 내가 바쁜 상황이라든지 그런 좀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을 쪼개서라도 뭐 상대에게 나름 애정 표현이라든지 관심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서운함을 느끼는 입장이라면 상대방 분의 상황이 어쨌든 간에 되게 막 바쁘고 해야 될 것들도 많고 가장의 역할을 한다거나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좀 상대방 분의 상황들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들을 좀 가지실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내가 베푼 만큼 분명히 좀 돌아오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가 좀 깊어지거나 이어지게 되거나 만나게 된다라고 카드가 보여집니다. 되게 그래서 급속도로 발전이 되실 가능성이 커요. 우리 5번님들과 상대방 분은. 그래서 막 되게 조용한 장소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금은 인원이 좀 있는 그런 환경과 장소에서 이 상대방 분을 만나시게 되시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좀 알고 지냈던 분은 아니시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소개를 받거나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을 좀 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화가 초반에는 되게 잘 통한다거나 티키타카가 잘 되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사람으로 서로가 기억이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발전이 되실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5번님과 반드시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의 연애 스타일을 뽑아볼게요. 상대방 분의 연애 스타일은 어떨까요? 5번님들과 반드시 만나게 될 상대의 연애 스타일은 어떨까요? 5번님들과 반드시 만나게 될 상대의 연애 스타일. 좀 예민하시다, 상대방 분. 되게 예민하시고요. 상대방 분께서는요, 약간 예민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운함도 크게 느끼시고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크게 느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상처도 쉽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 한마디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여러분들께서도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신 다음에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상대방 분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계를 막 저돌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은 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 분은 좀 배워가는 성장하는 그런 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특징적인 모습에서도 연애 경험이 다소 부족하신 분일 수도 있거든요. 나이대가 연하이실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연상이건 동갑이시건 연하이시건 간에 어쨌든 간에 연애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막 배워가는 단계 혹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 고수이다 라고 하시면 상대방 분이 좀 답답한 모습들을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연애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대방 분은 연애 스타일 자체가 자주 보는 거를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외로움을 좀 크게 느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의 관계 발전이 된다면은 좀 자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감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상대방 분이 자주 못 보게 되거나 좀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감 혹은 마음의 거리가 느껴진다라면은 되게 속상해 하시고 되게 보고 싶어 하신다거나 좀 그러세요. 그래서 상처를 좀 잘 받는 편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하시는 거를 조금은 좀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도 카드가 보여져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방향성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도권을 차라리 상대방 분이 잡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잡고 이끌어 가시는 게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이 편하거나 속이 좀 시원하실 수 있어요. 상대방 분에게 주도권을 넘기는다면 상대방 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몸둘 바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은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리딩을 준비를 했고요. 우리 5번님들께서 반드시 만나시게 될 상대방 분과는 이렇게 이어지고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번님들 저의 리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우리 5번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2번 번호 받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나와 반드시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는 어떤 사람일지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먼저 우리 2번님들과 연애하실 다음 연애 상대의 전반적인 특징을 뽑아볼게요. 2번님들과 만나시게 될 상대의 전반적인 특징은 어떨까요? 상대방 분의 전반적인 특징. 이 상대방 분의 전반적인 특징의 카드를 뽑았을 때 일단 상대방 분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카드가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 분은 본인만의 고집, 본인만의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하신 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상대방 분의 리더십 있고 굉장히 책임감이 좀 강하고 현실적인 처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남들이 쉽게 범접을 하지 못하는 그런 포스, 외적인 분위기를 풍기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은 남성미가 좀 두드러진다던가 강인함을 좀 나타내는 외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여장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상대방 분은 남의 밑에서 좀 일을 하시는 성격이 못 되고요. 꼭 우두머리 자리에 좀 앉아 있어야지만이 직성이 좀 풀리는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상대방 분 고집도 있으시고 자존심도 세신 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욕심도 꽤나 있으신 분이에요. 상대방 분은 외향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내향적인 좀 성격이실 가능성이 크고 내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해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친한 사람 혹은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퍼주게 된다든지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그런 나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듬직함을 이 상대방 분에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 분이 아니야, 내 기준선에서 벗어나 혹은 저 사람은 별로야 라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이 상대는 굉장히 거칠게 대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호불호가 강한 성격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상대방 분의 MBTI로 따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왠지 이 상대방 분은 보수적이고 나름의 계획성을 좀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일단 F의 성격은 전혀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일단은 떨어지시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N은 아니야. ISTJ 이실 것 같아요. ISTJ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는 그리고
좀 이게 포스? 아우라가 굉장히 좀 강해요. 세요. 강하고 셉니다. 강하고 세고, 아무래도 물론 직업적인 특징을 좀 뽑아보긴 할 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회사원으로는 좀 일할 수 있는 성향은 좀 아니신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그러세요.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말도 강해요. 말도 세다라는 거예요. 연상연하로 따지면 나이대는 왠지 여러분들보다는 연상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나이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 분들. 근데 그 나이대에 비해서 이 상대방 분은 경험이 부족하신 분이라든지 사회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연애 경험이 부족하신 분일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은 개척 정신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뛰어나신 분이고, 이 상대방 분하고 친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 상대는 굉장히 좀, 왜냐면은 본인만의 바운더리 안에 침범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기준선이 있고 명확한 너와 나 이런 좀 선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선이 무너지고 아 괜찮아 나는 너가 좋아 이 사람이 이렇게 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되게 생각보다 반전 매력이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긴 하거든요. 여기 황제의 페이스 오브 펜타클스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래서 친해지고 나면 좀 귀여운 면모도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겉모습과는 달리 되게 아기자기한 거 막 좋아하시고 이럴 수도 있는 성격이시긴 해요. 성향 자체가.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귀여운 외모 어느 정도 있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40% 그리고 조금은 강인하고 남성미가 있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뭐 더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한 70에서 80%.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남성미가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사람.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라면 겉모습은 조금은 강인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막상 친해지면 되게 애교도 많고 이런 스타일이시다라고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성격이 안 맞으면 바로 얘기를 솔직해요. 되게 솔직해요. 나와 생각이 다른데 혹은 나와 성격이 안 맞아 그러면 난 너가 싫어 혹은 난 너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꾸밈이 없고 굉장히 솔직한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저래 왜 이렇게 좀 예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 상대가. 내 사람한테만큼은 잘해줍니다. 그래서 연애에서도 이 상대방 분이 가지고 있는 그 틀에 대해서만 크게 막 벗어나지만 않는다라면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그래도 잘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일단 연애의 스타일은 이따 제일 마지막에 뽑아볼게요. 상대방 분의 직업적인 특징. 메이저 카드를 하나 뽑아보고 또 추가 카드를 하나 뽑아볼게요. 2번님들과 만나시게 될 상대방 분의 직업적 특징은 뭘까요? 이분 되게 조용할 것 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한데 특징 카드에서 헐밋, 은둔자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직업적 특징의 카드에 이제 템퍼런스라는 카드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대방 분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좀 재택근무를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혼자서만의 어떤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직업적인 특징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를 막 선호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사람, 내 이 바운더리 이렇게 딱 채가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의 직업적인 특징에서도 그런 좀 기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고 굉장히 침착한 성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직업.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서비스지, 영업
직업직 이런 건 아니신 것 같고, 그리고 아웃사이더 기질이 좀 있거든요. 상대가 아웃사이더 기질이 좀 있어서 집중력도 되게 강해요. 아웃사이드 기질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좀 극도로 좀 꺼려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의 기본적으로 이런 직업적 특징을 본다라면은 좀 카운슬러라든지 뭐 연구직 이런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본인만의 세계관에 갇혀서 뭔가를 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만나면서 이런 직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이런 시간이 필요하시고 고도의 것을 추구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업적 특징은 연구직, 교수, 심리학자, 뭐 카운슬러 이 정도로 이제 나옵니다.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잘 맞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런 직업을 갖게 될 때 잘 풀리는 또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것들을 내가 막 이렇게 막 파다 보니까 감정적인 컨트롤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나만의 절제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중도 많이 해야 되는 또 직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에너지를 분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집중력이 깨지면. 근데 그거를 항상 본인이 되게 철두철미하게 신경 쓰고 그래야 하는 어떤 직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어지게 되고 만나게 될지를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님들과 상대방 분께서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우리 2번님들과 상대방 분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네, 어떻게 만나게 될지 좀 만나게 된 뭐 장소로 따지게 된다라면 아침과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면은 시간대는 막 저녁, 밤 요럴 때 좀 만나시게 되는 시간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빌. 이게 유흥 또 카드예요. 그래서 뭐 술을 드시다가 술집 이런 데서 만나시게 된다거나. 근데 이게 좀 첫눈에 그러니까 2번님들과 상대방 분이 만나시게 되면은 첫눈에 강렬한 이끌림을 좀 느끼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서로가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시게 되는 것 같고 좀 서로가 받아들이는 인상은 사실 이 상대방 분의 이제 성향적인 부분, 뭐 특징에서 조금은 뭐 세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서로가 이끌렸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감정선은 이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고 되게 따뜻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인 거죠. 여러분들께서 상대방 분을 봤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뭔가 되게 따뜻할 것 같고 온화할 것 같고 되게 중후한 매력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상대가.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느끼시게 되는 거고 이 상대방 분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온화하고 우아하고 이 지적인 어떤 이미지, 되게 고품격의 어떤 사람? 이런 이제 매력을 느끼면서 이끌리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다거나 내가 좀 이 사람을 아빠처럼 엄마처럼 그러니까 그게 뭐 어린아이처럼 취급을 해서 뭐 그렇게 바라보는 감정이 아니라 자꾸 이끌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력 발산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븐 오브 솔즈 카드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은 이게 데빌 카드가 나왔다 보니까는 또 헤어지고 나면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다 보니까 뭐지? 이 감정 뭐지? 이 사람 매력에 내가 진짜 푹 빠졌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속궁합이 정말 잘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서로가 매료가 크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한눈에 뿅 하고 갑자기 이런 나의 상황에 돌발 상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인상부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뿅 하고 이 사람이다. 이끌림. 그런 성적인 이끌림, 이성적인 끌림이 너무 강렬한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뭐 밤에 뭐 술집 뭐 이런 곳에서 뭐 만나시게 된다거나 그러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어떤 감정을 서로가 느껴요. 뭐지?
저 사람 뭐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충동적인 어떤 이끌림을 크게 느끼면서 관계가 이어지게 되거나 발전이 되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상대의 연애 스타일을 뽑아볼게요. 2번님들과 반드시 만나게 될 상대의 연애 스타일. 2번님들과 반드시 만나게 될 상대방 분의 연애 스타일은 어떨까요? 이분은 근데 연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인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혼자여도 딱히 막 나쁘진 않거든요. 내 할 일도 잘하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상대방 분과 연애를 하시게 되면은 나름의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공간을 좀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상대방 분은 나름의 개인주의적인 성격,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실 수는 있어요. 나만의 좀 시간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은 막 연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막 매일같이 사소하게 막 하는 연락들을 조금은 좀 꺼려 하시는 성향일 수도 있긴 있지만 최대한 이 상대방 분은 연애의 관계 속에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안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좀 단점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거나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하려고 한다거나 좀 나쁘게만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최대한 어떻게 하면 발전해 나가고 맞춰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현명하게 우리 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관계가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카드가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참을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대가. 그래서 막 힘든 상황이라든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일단은 많이 인내를 하실 것 같아요. 정신적인 멘탈적인 힘이 연애 성향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대방 분은 안정감 있는 관계를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애를 하시는 걸 선호해요. 그러니까 단타에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오랫동안 추억들도 많이 쌓고 안정적인 관계로 유지하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고 편안하고 오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거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봉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좀 안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리딩을 드렸는데 이 연애 스타일에서는 그래도 이분의 성향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발휘가 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2번님들께서 반드시 만나시게 될 상대방 분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2번님들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리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6번 번호 받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나와 반드시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6번님들께서 반드시 만나게 될 상대방 분의 기본적인 특징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6번님들께서 반드시 만나게 될 상대방 분의 기본적인 특징은 어떤 분일까요? 와우. 이거 순서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놓을게요. 보여지는 대로. 네, 뭐야. 단호함의 끝판왕? 그렇게 보여져요. 이분 F의 성향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MBTI로 따지면은. 근데 이 상대방 분은 막, 내가 이루지 못하는 부분에서 막 꿈을 꾸고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극현실파예요. 이 상대방 분. 특징이. 일단 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동양미가 조금 추구되는 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둥글둥글하고 좀 이렇게 귀여운 외모의 소유자라기보다는 남성분들이 됐건 여성분들이 됐건 조금은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실 수도 있고 좀 날렵한 눈매고 오똑한 코 그리고 좀 입술 같은 경우도 두툼한 입술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샤프한 느낌이니까 한마디로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다가가기 어려운 스타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차가워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구하고 좀 다가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강하신 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배타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위주로, 나부터
나부터라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굽히거나 남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부분이 조금은 현저히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나만의 주관적인 기점을 가지고 나의 방향성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의 고집이 한 고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대방 분은 그래도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화목하고 되게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자라신 분일 수도 있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잘하신 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은 이런 좀 성격적인 모습은 나름의 냉정함과 객관성을 좀 가지고 있는 성향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따뜻한 면모를 알게 모르게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 추진력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한번 마음 먹은 일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진취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쉐리어 전차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나는 이 생각이야, 나는 이거 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당장이라도 내일부터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전투적이기도 하고 내가 마음 먹은 일은 무조건 해내야 하는 어떤 성격, 성향, 기질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민첩하고 행동력이 굉장히 빨라요. 좀 둔하거나 느리신 분은 아닐 것 같고 성격이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운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계획성 있게 딱딱딱 루틴대로 좀 흘러가야지 많이 속이 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은 MBTI로 따지면 절대 P는 아니고 제2의 성격이시다, 성향이시다. 무조건 계획형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실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 분이 아무래도 내 생각과 그런 나름의 어떤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인만의 방향성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말하는 게 직설적인 화법을 되게 많이 쓰세요. 그래서 좀 감수성이 좀 있는 분들, 예민하신 분들은 상대방 분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말을 세게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조언이고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감정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서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프한 외모, 되게 깔끔한 인상, 조금은 세 보이는, 좀 강인해 보이는 인상인데 그 강인함이 막 이런 몸집에서 나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은 이렇게 샤프한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아우라라는 거고, MBTI로 따지면은 상대방 분은, E보다는 I일 것 같긴 한데, 근데 E와 I에 조금 나름의 경계선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은. 왜냐면 행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외향적인 성격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야. I보다 E다. 이분은 추상적인 꿈을 꾸시는 분은 아니에요. 막 상상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현실파이기 때문에 S, ESTJ. MBTI는 이 MBTI를 갖고 계실 가능성이 제가 추측해 본 바 가장 높을 것 같다. ESTJ. 네. 자, 그럼 상대방 분의 직업적인 특징. 이분도 좀 약간 계산적인 이런 분일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6번님들께서 만나시게 될 다음 연애 상대의 직업적 특징. 상대방 분의 기본. 생각 외인데요? 직업적 특징이 외향적인 성격이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직업적 특징이 완벽히 이분의 성향과는 반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특징과는. 자, 상대방 분의 직업적인 특징은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돈을 버는 입장, 그러니까 월급으로 따지게 된다라면은 이 상대방 분은 이 한마디로 높낮이가 있어요. 굴곡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상대의 직업적인 특징은 좀 그러니까 계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맞는 것 같은데 직업적인 특징에선 전혀 180도 반대로 나왔거든요. 이 상대방 분은 좀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구속되고 속박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에 유랑 바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어떤 소유자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압된 환경을 싫어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가, 자유업, 혹은 프리랜서. 그래서 이 파이브 오브 컵스라는 카드가 좀 실망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에 대한, 내가 많이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벌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은 사실 덜 적게 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급여 부분, 그러니까 월급, 그러니까 돈을 한 달에 그런 수입 부분이 어느 정도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실망감도 가졌다가 좋았다가 약간 좀 감정적인 기복이 있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하신다라기보다는 좀 자유업을 하신다거나 프리랜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직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어떻게 만나시게 될지 뽑아볼게요. 우리 6번님들과 반드시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는, 상대방 분과 우리 6번님들은 어떻게 만나시게 될까요? 우리 6번님들과 상대방 분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고 어떻게 만나시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이 어떻게 만나시게 될지의 카드를 뽑았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방 분께서도 어떤 상황이 끝이 나고 좀 이렇게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와 좀 맞물리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찌 보면은 뭐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이사를 가게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직을 해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근데 프리랜서이다 보니까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이사,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상대분이 만나시게 되실 운명 혹은 그런 인연으로 좀 이어지실 가능성이 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라는 카드를 뽑았을 때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실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카드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서로에게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6번님들과 상대방 분이 만나시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추측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나름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 사이에는 뭐 겹지인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좀 소개를 시켜주실 수 있을 만한 제3자의 인물이 끼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조금 시작이 된다거나 알게 되는 관계로 되면서 좀 이어지거나 발전이 되실 가능성이 큰데,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을 하실 가능성 역시도 있어요. 요런 좀 인연의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상대방 분의 연애 스타일을 뽑아볼게요. 우리 6번님들께서 반드시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자의 연애 스타일, 반드시 만나시게 될 상대의 연애 스타일은 봐봐. 이 상대방 분 역시나 자존심 고집 있다고 했잖아요. 연애 스타일에서 나오네요. 이 상대방 분, 본인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연애 상대로 나는 저에게 많은 애정 표현을 좀 해주는, 좀 감정적인 표현 전달을 잘해주는 그런 사람을 좀 선호해요 라고 하신다라면 상대방 분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성향 차이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 분은 이분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뭐 따뜻함을 기본적인 환경에서 뭐 자라고 어쨌고 하긴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 너무 확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의 연애 스타일은 감정 표현을 원활하게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고의 여사제라는 카드가 떴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상대에게 애정 표현을 한다라면은 알겠어, 고마워, 나도 애가 끝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상대방 분의 연애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표현력이 좀 떨어지는 스타일이고 되게 남자가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남자가 가오가 있지, 내가 먼저 그러니까 사과해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좀 부리시는 좀 스타일이시고 본인이 좀 주도권을 잡아야 되기도 하고 애정 표현이 막 크신 분은 아니시기도 하다.
하지만 한 번 내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혹은 이 관계를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할 거예요. 이끌어 가시기도 하긴 하지만 좀 나만의 방식, 나만의 습관들을 좀 고치기 어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야 남자친구 막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했었을 때 뭐 노력은 해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분은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분은 아닌 걸로 카드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비밀스러운 카드이기도 한데 그 비밀스러운 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속이려고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내 감정과 이런 생각들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서투르신 분이에요. 해보려고 해도 그게 좀 잘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의 연애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이분도 나도 행복한 연애 하고 싶고 나를 통해서 6번님들이 막 행복한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란 바람은 있는데 그게 좀 잘 되지 않아서 항상 답답해해요. 왜 6번은 내 마음을 모르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표현을 안 해서 모르는 건데 연애 성향을 봤었을 때 근데 이 상대방 분은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분과 연애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6번님들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리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번 번호 받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나와 반드시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먼저 우리 3번님들과 만나시게 될 상대방 분의 기본적인 특징은 어떤 분일까요? 상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일까요? 네, 상대방 분의 기본적인 특징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네, 이 상대방 분의 기본적인 특징. 이 상대방 분 굉장히 진취적이고 나름의 본인의 일과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 적응력 굉장히 뛰어난 적응력 갑의 소유자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항상 예민하고 좀 날카롭게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성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둥글둥글한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변화에 항상 잘 적응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조율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채워 넣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또 나눠주려고 하는 좀 에너지도 있거든요. 상대방 분 역시 식스 오브 펜타클스라는 카드가 떴죠. 많은 것들을 배품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여유롭잖아요. 그러면은 내 사람이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10개를 다 줄 수 있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희생을 되게 잘하시고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나름의 좀 아량이 있으신 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 분께서는요, 좀 추구하는 혹은 상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엉뚱하기도 해요. 가끔은 막 현실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막 이것저것 상상의 나래도 많이 펼쳐보시기도 하는 그러한 좀 성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외적인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방 분이 뭐 예쁘다, 뭐 잘생겼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조금은 일단 성향 자체는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소극적이라기보다는 대범해요. 적극적이고 대범하고 매사에 본인이 앞장서서 이게 뭔가 진두지휘 하실 수 있는 리더십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게 나만의 방향성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좀 배타적인 모습은 아니고요. 끊임없이 대화와 어떤 감정들을 공유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 나가려고 하는 굉장히 좀 진짜로 성격이 되게 좋아요. 이 상대방 분이 성격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외적인 부분 일단 외적인 부분은 뭐 세게 생기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성향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와서 우리 3번님들의 상대방 분은 외적인 부분 그냥 좀 둥글둥글하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었을 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 모습을 풍기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거나 내가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갔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좀 배척한다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좀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외적으로 풍기는 어떤 이미지는. 그래서 쉽게 다가갈 수 있을 정도로의 조금 편안한 인상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BTI로 따지면은 상대방 분은 내향적인 분은 아니에요. 본인이 가서 좀 의견도 내고 뭐 이러이러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활동력도 굉장히 강한 킹 완스, 에이스 오브 완스 카드 이런 카드가 뜨고 내가 없으면 나눠주면 되지 라는 이런 마인드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은 MBTI E의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S의 성향보다는 이 상대방 분은 이것저것 상상해보고 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N이에요. E, N, F, T는 아닐 것 같아. T, E, N, F랑 T가 살짝 조금 섞여 있긴 한데 T의 성향이 살짝 더 강한 E, N, TP, ENTP. F도 살짝 있을 것 같긴 해요. ENFP 아니면 ENTP이긴 한데 T와 F의 성향이 조금은 살짝 섞여 있긴 한데 T가 조금 더 강한 분. 왜냐면 상대방 분이 내가 베풀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받고 싶어 하시는 보상 심리는 어느 정도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상대방 분의 직업적 특징. 이 상대방 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던 간에 이 상대방 분은 본인의 일, 학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거나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는 의욕과 열정이 굉장히 과다하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적응력도 빠르고 사회생활 되게 잘하실 분이에요. 한마디로.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인상도 서글서글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부담감이 없는 그런 좀 성격? 외적인 모습, 이미지이신 것 같거든요. 자, 상대방 분의 직업적 특징 먼저 메이저 카드로 우리 3번님들께서 만나시게 될 상대방 분의 직업적 특징, 어떤 직업의 특징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분 헐밋 카드 나왔네. 이 헐밋 카드는 좀 전문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좀 아웃사이더의 느낌이 있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하나에만 집중하고 연구를 하고 뭐 파낸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고 그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헐밋 카드가 나타내는 직업적인 특징은 사실 뭐 이런 심리 상담사 아니면은 뭐 또 이런 연구 하시는 분들, 한 우물만 파는 그런 또 카드이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 카운슬러 이런 카드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성향적인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는 달리 직업적 특징이 좀 조용한 환경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공간에서 혼자서 일을 하신다거나 한 우물만 파는 그런 직업적인 특징을 좀 가지고 계신다거나 그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이런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은 예민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분의 이 직업적인 특징 자체가. 그래서 뭐 심리를 다루는 일, 막 이런 것들 하신다거나 아니면 진짜 연구소, 막 연구직,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상대방 분의 직업적 특징. 파이브 오브 펜타클. 그래서 좀 외로움을 크게 느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외로움 카드가 좀 왜 나왔냐면은 이 상대방 분의 성향은 되게 활발하고 활달한 그런 성향인데 직업적인 특징이 조용한 환경, 막 조용조용하고 막 많은 사람들과 막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에서 막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카드이다 보니까 이 상대방 분은 심심하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의 성향과는 정반대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막 이렇게 행동도 해야 되고 막 많은 사람들도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데 내 직업적인 가지고 있는 특징은 조용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상대방 분이 가끔 거기에서 현타를 좀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열심히는 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 보상심리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가지려면 나도 그만큼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짜를 바라진 않는다, 상대는. 내가 그만큼 가져오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열정을 다 쏟아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어지게 되고 만나게 되실지를 뽑아볼게요. 우리 3번님들께서는 어떻게 이어지게 되고 어떻게 만나시게 될까요? 상대와 우리 3번님들은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이어지시게 될까요?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이 어떻게 만나시고 이어지게 되는지 카드를 뽑았을 때 두 분께서는 뭔가 두 사람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 기반들이 정말로 완벽해졌었을 때에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 두 사람이 뭔가 완벽주의자의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는 나의 기반과 환경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상황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드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정말로 큰 꿈을 이루고 나서 혹은 뭐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완벽해졌었을 때,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을 때 이럴 때 만나게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카드상으로는. 월드 카드. 그리고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서로가 예를 들어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사람도 뭐 혹은 만나시게 될 사람도 혹은 이 만나시게 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숨기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숨기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상황적인 부분에는 포기를 또 하는 에너지가 같이 나오고 좀 일적인 부분에 성공 이런 카드가 나와서 장소는 좀 일적으로 좀 연관되시는 분들이시지 않을까, 혹은 그런 인연을 좀 만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 학업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만나시다 보니까는 내 마음을 쉽게 막 드러내긴 좀 어렵고 좀 뭔가 평탄해지고 평온해지고 완벽해졌었을 때 감정을 표현을 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이어지게 되는 흐름이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 분의 연애 스타일을 뽑아볼게요. 우리 3번님들과 만나시게 될 상대방 분의 연애 스타일은 어떨까요? 와. 네, 상대방 분의 연애 스타일을 카드를 뽑았습니다. 상대방 분이 추구하는 연애 스타일 자체가 친구 같은 편안하고 재미있고 화기애애한 마음이 잘 통하는 그런 연애를 추구하신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안함을 많이 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피곤하고 좀 고민이 많고 그런 연애를 추구하는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이 상대는 되게 공주처럼 떠받들다거나 왕자님처럼 막 대한다거나 그러시고요. 일단은 되게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존중을 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스타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예인 다루듯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상형을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막 우쭈쭈하는 연애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즉 3번님들에게. 그래서 최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연애를 선호하신다거나 그런 연애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프로포설드 카드. 근데 이제는 이 상대방 분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 맞춰주고 그럴 순 있고 너를 막 공주처럼 떠받들어주고 왕자처럼 막 이렇게 내가 다 맞춰줄 순 있긴 하지만 내가 바쁘고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좀 바쁘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써야 되는 또 직업적인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1순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연애 자체가. 그렇지만 막상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만큼은 굉장히 진짜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그런 연애를 하실 것 같아요. 만났을 때는 최대한 팍 집중을 하고 떨어졌을 때는 내 일이나 상황적인 부분에서 집중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를 못 해주게 된다라면은 상대방 분은 굉장히 답답함을 크게 느끼실 것 같은 스타일이십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3번님들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리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